2008년 5월 3일 코펜하겐 연안에 한 부두의 사람들이 모여들어 물속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멀지 않은 곳에서 잠수함 한 척이 곧 물에 잠길 예정이었습니다. 그 잠수함의 길이는 약 18m에 무게는 40톤에 달했죠. 세계 최초의 민간 잠수함이었고 이 잠수함을 설계한 사람은 페터 매드슨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덴마크의 일론 머스크라고 불리기도 했었죠. 페터는 줄 베른의 소설인 해저 2만 리의 영감을 받아 잠수함의 이름을 UC3 노틸러스라고 붙였습니다. 코펜하겐의 레프셰일 지구는 한때 해운업이 발달한 지역이었지만 해운업이 쇠퇴하면서 예술가와 엔지니어들이 속속 그곳으로 이주해 왔었습니다. 바닷속으로 들어간 피터는 우주로 시선을 돌렸고 그곳에 자신의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이제 그의 목표는 로켓을 만드는 것이었죠. UC3 잠수함은 그에게 엄청난 명성과 부를 가져다 주었고 언론이 몰려들어 그의 성공을 기원하였었죠. 로켓 프로젝트가 진행됨에 따라 페터는 공동 창업자와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페터는 파트너와 갈라진 후 회사 맞은편에 창고를 임대하여 스스로 로켓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2017년 3월 키몰이라는 프리랜서 기자는 페터의 프로젝트에 대해 알게 됩니다. 킴은 스웨덴 트렐레보리에서 태어났으며 그 마을은 코펜하겐에서 약 65km 떨어져 있었죠. 킴은 1987년생으로 국제 뉴스와 다른 국가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녀는 세계 여러 곳을 방문했으며 심지어 북한에 잠입한 적도 있었죠. 킴이 페터의 경력을 들었을 때 그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페터를 직접 만나 인터뷰를 진행해 보고 싶었죠. 그래서 그녀는 페터의 인터뷰 기회를 갖기 위해 여러 언론사에 연락을 취하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킴의 남자친구인 올레는 디자이너로 마침 레프셰일 지구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킴이 자신의 남자친구와 레프셰일 거리를 걷고 있을 때 우연히 페터의 작업장을 지나가게 됩니다. 이때 킴은 인터뷰를 진행하고 싶었지만 약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었죠. 2017년 8월 10일 킴과 그녀의 남자친구는 물가 근처에 바비큐 그릴을 설치하고 지인들을 초대해 파티를 즐길 예정이었습니다. 그때 킴은 페터에게 문자를 받았고 문자의 내용은 차를 마시러 오라며 초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킴은 걸어서 10분이면 페터의 작업장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흥분한 킴은 즉시 출발했고 30분 후에 돌아온 킴은 남자친구에게 페터가 잠수함에 초대했다고 알렸죠. 그리고 킴은 남자친구에게 같이 가자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밤에 할 일이 있었고 또한 친구들과 파티를 보내야 했었기 때문에 이 기회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킴은 남자친구를 꼭 껴안고 몇 시간 후에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때 남자친구는 친구들과 해변에서 모닥불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킴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기 전인 오후 7시경 킴은 잠수함에 올라탄 후 남자친구에게 문자를 보냈었죠. 그녀의 흥분된 마음을 문자에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불행히도 이것이 킴과 마지막 문자였습니다. 올레는 친구들과 밤늦게까지 놀았고 무슨 일인지 킴은 파티가 끝날 때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킴과 올레는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친구의 결혼식에 참석할 예정이었죠. 이렇게 몇 시간 동안 소식이 없는 것은 그녀의 성격과도 맞지 않았습니다. 올레는 부두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잠시 킴을 기다렸고 그녀가 곧 돌아올 것이라며 스스로를 위로한 후 천천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올레는 잠을 청하려 했지만 불안감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고 결국 자전거를 타고 부두를 돌아보았습니다. 새벽 2시 무렵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경찰에 전화를 걸게 됩니다. 새벽 4시경 해양구조대가 바다를 수색하기 시작했죠. 오전 10시 30분경 페터는 레프셰일 남서쪽 근처 등대 아래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페터는 자신의 잠수함이 가라앉았다며 경찰에게 설명했습니다. 잠수함에 문제가 생겨 가라앉기 시작했고 그때 그는 잠수함에서 필사적으로 빠져나온 후 인근 모터보트를 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트를 향해 헤엄쳤다고 알렸죠. 경찰은 킴이 어디 있는지 물었고 그는 몇 시간 전에
킴을 다른 부두에 내려주었다고 답했습니다. 사고 당시 잠수함에 있던 사람은 자신뿐이었다고 답했죠. 그러나 다음 날 패턴은 진술을 번복하게 됩니다. 이번에 패턴은 킴이 죽었다며 직설적으로 말했죠. 패터가 내놓은 해명은 잠수함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갑자기 해치 커버가 떨어져 킴의 머리에 맞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잠수함은 가라앉고 있었고 이때 패터가 본 킴의 모습은 죽어가고 있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패터는 당황했고 결국 밧줄로 끌어냈지만 그녀를 구할 수 없었다는 것이었죠. 경찰은 킴이 아직 살아있을 것이라는 한 줄기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곧 잠수함이 인양되었고 잠수함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잠수함 조사 결과 기계적인 결함은 없었으며 누군가 인위적으로 침몰시킨 것으로 보았습니다. 킴이 실종된 지 11일 후인 8월 21일 자전거를 타고 해변을 돌던 한 시민이 시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경찰은 시신이 파도에 휩쓸려 해안가로 올라온 것으로 보았고 잠수함이 침몰한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죠. 발견된 그 시신은 몸통만 있었고 DNA를 통해 실종된 킴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패턴은 킴이 사고로 사망했다고 주장했고 절단에 대해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당시 패턴은 자신이 먼저 해치 밖으로 올라갔고 킴이 뒤따라 해치에 섰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때 패턴은 70kg짜리 해치를 붙잡고 있던 도중 발이 미끄러지면서 해치가 킴의 머리에 맞았다는 주장이었죠. 그런 다음 그는 킴의 허리에 납덩이를 묶고 바다에 던졌다고 말했습니다. 킴을 바다에 던진 이유는 자신의 잠수함에 시신이 남아있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달 후 잠수부들은 킴의 옷을 발견하였으며 가방 하나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가방에는 칼 한 자루와 바닥에 가라앉히기 위해 넣은 납덩이가 들어있었습니다. 정오 무렵 잠수부들은 근처에서 다른 신체 부위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터가 구조된 날 입었던 작업복에서 킴의 혈흔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킴이 해치의 머리를 맞았다고 주장하는 패터의 진술과 다르게 킴의 머리에는 치명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패터는 또다시 말을 바꾸게 됩니다. 당시 자신은 갑판 위에 있었고 그가 선실로 돌아왔을 때 킴은 이미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진 상태였다고 주장하였죠. 패터는 킴을 꺼내려 했으나 잠수함의 공간이 너무 작아 어려움을 겪었고 그래서 결국 절단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패터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패터의 협력 파트너들은 그가 천재라는 점 외에도 괴상한 면이 있었다고 느꼈습니다. 매우 어린아이처럼 행복해 보이다가도 동료와 의견이 맞지 않으면 펄쩍 뛰며 화를 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패터가 화를 내면 동료들은 그와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또한 패터는 잠수함과 로켓을 만드는 것 외에도 성에 대한 판타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잠수함을 개발한 후 패터는 거의 연예인이나 다름없었죠. 그는 결혼한 상태였지만 그에게는 여러 명의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과 종종 파티를 열기도 했었죠. 패터가 체포된 후 전직 성인 배우였던 도르테는 패터가 자신의 잠수함에서 데이트를 즐기자며 여러 번 권했다고 합니다. 사건 2주 전에도 패터는 그녀를 잠수함으로 초대했었지만 도르테는 고민 끝에 거절했었습니다. 패터의 변명 속에서 수사는 계속 진행되었고 그가 사건 전날 밤 인터넷에서 절단이란 단어를 검색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의 휴대폰에서도 비슷한 단어를 검색한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패터는 킴의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죠. 정신과 전문의는 패터가 공감 능력이 부족하며 후회와 슬픔의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매우 자기도취적이며 극도로 비정상적인 성적 취향도 가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수십 일간의 재판 끝에 패터는 결국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2020년 10월 20일 감옥에서 복역 중이던 패터는 가짜 폭탄으로 교도소 직원을 위협한 뒤 탈옥하는 기행을 보였습니다. 패터는 흰색 차를 타고 달아나다가 400m 떨어진 지점에서 경찰에 발각되고 말았죠. 이후 패터는 폭탄 벨트로 무장한 채
경찰과 2시간 대치하다 결국 체포되었습니다. 폭탄 전문가들은 그의 배 주위에 달린 폭탄이 가짜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패턴은 다른 교도소로 이송되고 말았습니다. 덴마크의 종신형은 일반적으로 징역 16년을 의미합니다. 그에게 그 일반화가 적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